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하나원큐 K리그1 8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8라운드 결과를 체크하고 9라운드 프리뷰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선 8라운드 결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4월 5일 7시에 열렸던 수원 삼성과 전북현대 경기입니다. 전북현대 김진규 선수가 후반 77분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0 전북현대가 승리를 가져갔고, 전북에서의 첫 번째 골을 득점한 김진규 선수를 개인적인 MVP로 뽑아봤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누굴 MVP로 뽑기 힘들 만큼 조금은 지지부진한 경기였는데 어쨌든 득점에 성공을 했으니 그 점을 좀 높게 사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2대1로 인천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무고사 선수가 전반전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 1대0 앞서 나갔던 인천유나이티드고 86분에 고재현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대구FC가 극장골로 인한 무승부를 가져가나 했지만 그보다 더한 극장골을 후반 추가 시간 무거사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다시 한번 성공시키면서 2대1 인천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MVP는 두 번의 페널티킥을 모두 성공시킨 무거사 선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제주유나이티드와 울산현대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역시 4월 5일 7시 반에 열렸던 경기인데요. 전반 4분 아마노 선수가 좋은 프리킥골을 넣으면서 울산현대가 기분 좋게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전반 종료 직전에 김영권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맞이한 울산현대가 전반전 추가 시간 김호규 선수에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1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이 경기는 아마도 제주 유나이티드의 승리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엄원상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고 그 점수차를 제대로 막아냈던 울산 현대가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그래서 엄원상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 6일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성남FC와 김천상무의 경기였는데요. 전반 9분에 김경민, 전반전 추가 시간에 조규성, 후반전 57분 박지수 선수가 각각 득점에 성공하면서 김천상무가 3대0 완승을 가져갔습니다. 김경민 선수가 이번 시즌 첫 번째 선발 출전이었는데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김경민 선수를 MVP로 뽑아봤습니다. 자, 다음 경기 FC서울과 강원FC의 경기였습니다. FC서울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홈경기를 갖게 됐는데 사실 경기의 흐름엔 강원FC가 좀 더 먼저 잡고 나갔습니다. 26분에 김대원 선수가 양현준 선수의 좋은 어시스트를 필두로 한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후에는 정성용 선수가 페널티킥 얻어내면서 2대0 앞서 나갔던 강원이지만 후반 68분 나상호 선수에게 페널티킥 실점, 그리고 76분 교체돼 들어왔던 한순규 선수에게 실점을 허용한 강원FC, 결국은 2대2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개인적인 MVP는 오늘 교체 출전하자마자 좋은 모습 보여줬던 한순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항스틸러스와 수원FC의 경기인데요. 전반 24분 허영준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고 이후 후반 77분에 신진호 선수가 좋은 득점 보여주면서 2대0 승리를 가져갔고요. 개인적으로 뽑은 MVP, 공격 진영 패스 유일하게 포항스틸러스에서 두 자릿수의 공격 진영 패스를 기록했던 신진호 선수를 MVP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부 예측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승부 예측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6경기 중에 5경기를 맞추게 됐는데요. 첫 번째 경기였던 수원 삼성과 전북현대의 경기, 전북현대의 승리를 예측했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다음 경기인 대구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 이 경기까지 맞을 뻔했지만 결국은 인천유나이티드가 마지막에 페널티킥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는 아깝게 좀 틀리게 됐고요. 다음은 제주유나이티드와 울산현대의 경기, 울산현대의 승리를 예측했고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다음으로 성남FC와 김천상무의 경기 역시 김천상무의 승리를 예측했고 그 결과가 그대로 맞아 들어갔고요. 마지막 그 다음으로 FC서울과 강원FC의 경기, 무승부를 예측했는데 이 예측은 틀릴 뻔하다가 결국에는 맞았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스틸러스와 수원FC의 경기 역시 포항스틸러스가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5번째 적중 경기가 됐습니다. 이제 점점 더 폼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까 다음부터는 또 좋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이제 9라운드 프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성남FC와 전북현대의 경기입니다. 전북현대의 현재 순위는 6위, 성남FC의 현재 순위는 12위가 되겠는데요. 양 팀의 감독 순위는 좀 다르지만
모두 위기의 남자들입니다. 김남일 감독도 위기에 있고 김상식 감독도 위기에 있는데 지난 시즌 성적은 2승 1무로 전북현대가 앞서 나갔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가 벌어질지 먼저 관전 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남FC입니다. 경기력이 정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FC 경기를 보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반대로 상대팀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요. 성남FC가 뭐 좋은 수비, 센터백진의 클래스도 좋고 뭐 중원에서도 나쁘지 않은 클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2위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12위의 자리를 계속해서 공고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휴식기 전에는 1점이라도 따야 어느 정도 강등권 경쟁에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전북 현대를 상대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남FC는 조금 더 경기력을 올려야 되겠고 강해 보였던 센터백은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김민혁, 마상훈, 권한규 이 3명의 이름만 해도 백스리를 구성하면 정말 막강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이 3명이 모두 함께 뛰었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러면서 뭐 강희빈, 최지묵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성남FC의 센터백 김경민 선수에게부터 일단 털렸기 때문에 성남FC의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주고 조금 더 경기력을 올려줘야 그래야 성남FC가 팬들이 바라는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북현대의 관전 포인트를 보면요. 상식볼이 백스리와 함께 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북현대가 최근에 아주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또 연승을 달렸고 2연승을 달려갔기 때문에 상식볼의 폼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가장 지난 경기에 좋았던 건 무실점 승리라는 결과였습니다. 사실 나머지 경기 내용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무실점 승리를 가져왔으니 그것은 생각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되겠고 상대적으로 수원 삼성보다도 공격진의 상황이 좋지 않은 성남FC의 경우에 더더욱 전북현대가 수비를 좀 더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남도 투톱이기 때문에 백스리를 유지할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백스리는 투톱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이용과 김문환의 동식 이용이라는 과제도 풀어낼 수 있는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전북현대가 그를 조금 더 유지를 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예상 라인업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남FC인데요. 김영광 골키퍼, 백스리에는 강혜빈, 김민혁, 권한규, 윙백에는 박수일과 이시영, 중원에는 김민혁, 이종성, 안진범, 투톱에는 뮬리치와 이종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북현대입니다. 전북현대는 송범근 골키퍼, 백스리에 박진섭, 구자룡, 이용, 윙백에는 김진수와 김문환, 중원에는 김진규, 백승우, 김보경, 투톱에는 구스타보 월류첸코입니다. 사실 뭐 홍정우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 한데 과연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고 홍정우 선수가 출전을 잘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남FC를 상대로는 홍정우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의 휴식을 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좀 홍정우 선수가 좀 나올까 아니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조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지난 경기부터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를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게 이 라인업을 만들어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플레이어 먼저 성남의 이종호입니다. 성남의 너무나 안 좋은 흐름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성남 공격의 새로운 호랑이 이종호 선수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전북현대의 수비진을 뚫어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전북현대는 김진규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 전북에서의 첫 번째 득점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차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남FC와 전북현대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산현대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울산현대의 현재 순위는 1위,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8위가 되겠고요. 이 경기는 4월 9일 4시만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 전적은 2승 2패, 백중세였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현대 자체적으로 센터백 총량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이 돌아오면 임종훈이나 김기가 나가고 임종훈이 돌아오면 김영권이 퇴장으로 나가고 결국은 지금 백3를 구성할지 백4를 구성할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울산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센터백 총량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김기희 선수도 부상이었고 인정호 선수도 부상이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김영권 선수의 지난 파울은 생각보다 좀 생각이 좀 짧았던 파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 그리고 5월 5일에 벌어질 수원 삼성과의 경기까지는 김영권 선수가 뛸 수 없는데 과연 이 또 다른 위기를 울산현대가 어떻게 이겨나갈까에 대한 좀 기대 아닌 기대도 하게 됩니다. 왜 이기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사실 인천 유나이티드의 원정 경기도 그렇고 포항 스틸러스와의 동해안 더비도 그렇고 이번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도 그렇고 울산 현대가 승점을 딸 거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경기들이었는데 울산 현대가 계속해서 승점을 따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자 하는 홍명보 감독과 울산 현대가 되겠고요. 엄원상 선수가 이제는 결정력도 갖추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원상 선수의 공격력이 울산현대가 승점을 따는 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포함해서 4골째를 기록한 엄원상 선수가 대구FC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대구FC 관전 포인트를 볼 텐데 지난 경기 제카 선수가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교체 출전을 해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 과연 선발 출전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부상자들이 슬슬 돌아옵니다. 홍철, 고재현, 세징야, 특히 고재현 선수는 지난 경기에 복귀를 했고 이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대구FC의 라인업도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즌 첫 번째 맞대결 대구FC가 3대1로 또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3대1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구의 홈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이번 경기 울산현대의 홈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대구FC 팬분들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상 라인업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현대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백부에는 임영재, 임종은, 서령우, 김태환, 중원에는 박용우, 이규성, 아마노, 윙에는 박호와 엄원상, 톱에는 레오나르도입니다. 사실 이게 백4를 구성했을 때의 라인업이고 백3를 구성한다면 임영재, 임종은, 서령우가 센터백 나오고 왼쪽 윙백에 윤일록, 오른쪽 윙백에는 김태환 선수가 나올 것이고 중원에는 아마 박용우, 이규성이 나오거나 박용우, 아마노준이 나오고 투톱 정도 아니면 아마도 투톱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엄원상과 박호를 두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라인업이 나올 수 있는 울산현대인데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 아닌 기대가 되고요. 대구FC의 경우에는 오승훈 골키퍼, 백3에 김진혁, 정태욱, 조진우, 윙백에는 케이타와 이태희, 중원에는 이진용과 라마스, 이선에는 세징야와 고재현, 톱에는 제카입니다. 사실 이제 제카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김진혁 선수가 본래 자리인 왼쪽 센터백으로 들어가고요. 케이타 선수는 홍철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한 경기 정도는 더 지켜볼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왜냐면 케이타 선수의 폼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케이타 선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이번에는 이태희 선수가 한번 출장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가면서 좀 더 상대해야 될 팀의 클래스가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태희 선수가 계속해서 좀 출전 감각을 쌓아나가야 그래야 좀 상대를 할 때 특히 우라와제를 상대로 이태희 선수의 오른쪽에서의 활약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톱에 있는 제카 선수의 폼 역시 함께 올리려면 일단은 선발 출전시키면서 경기 감각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키플레이어 먼저 울산현대는 서령우 선수입니다. 울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솔스타. 유상철 전 감독의 모습이 서령우 선수에게서 보일 정도로 서령우 선수가 센터백이면 센터백, 오른쪽 윙백이면 윙백, 왼쪽이면 왼쪽도 다 띄워주고 있는데 서령우 선수가 얼마나 변칙적인 라인업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지가 울산현대 경기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의 키플레이어는 세징야 선수입니다. 세징야 선수는 이제 울산현대와의 경기를 목표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부상에서 돌아와서 세징야 선수가 잘 활약을 해야 대구FC가 울산현대를 상대로 승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현대와 대구FC의 경기 프리뷰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강원FC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강원FC의 현재 순위는 7위, 포항 스틸러스의 현재 순위는 3위가 되겠고요. 지난 시즌 전적은
포항 스틸러스가 2승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부터는 4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관전 포인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FC입니다. 양현준 선수는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시즌 초반만 보고 영플레이어를 준다면 양현준에게 줘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현준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정엽 선수의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강원FC가 가지고 있는 가장 명백한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승점이 보이는데, 사실 FC서울과의 진행 경기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정엽 선수가 마지막에 볼을 끈다거나 이런 장면은 시야가 좁아 보였고, 시야의 좁음은 어떻게 보면 집중력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원FC 선수들이 끝까지 좀 집중력 유지하면서 가야 포항 스틸러스라는 큰 상대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항 스틸러스의 관전 포인트를 볼 텐데요. 포항 스틸러스 스쿼드, 이제는 모세스 선수 빼고는 다 복귀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고, 새로운 중원 조합, 고영준 선수의 폼이 좀 떨어지면서 신진호, 이수빈, 김승대의 조합을 맞춰놨는데, 물론 김승대 선수는 중원에 계속해서 공격 라인에서 스위칭 가져갔지만 중원 조합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수원FC라는 팀을 상대로 중원을 조금 더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포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점도 있었지만, 우선은 포항의 중원이 상당히 새로운 조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완델손과 모세스의 폼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포항 스틸러스의 우승 경쟁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현실성이 없는 단어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예상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FC입니다. 유상호 골키퍼, 백스리에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강지훈, 중원에는 서민우와 김동현, 이선에는 양현준과 김대원, 톱에는 이정협이 되겠습니다. 윤석영 선수 복귀하면서 임창우 선수, 서민우 선수도 백스리에 계속해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창우가 오른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기용을 하냐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을 거고, 강지훈 선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용수 감독이 약간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서민우 선수를 한 칸 더 올리면서 그 고민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서민우 선수가 센터백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김동현과 서민우가 3선 내지는 2.5선에서 좋은 수비력 보여주면서 경기를 좀 이끌어 나갔고요. 강지훈 선수는 본인의 원래 위치였던 오른쪽에서 그대로 뛰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창우 선수 역시 백스리에서 뛰면서 오른쪽 스토퍼로 뛰었을 때 좀 더 전진하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장면을 앞으로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선에 있는 양현준과 김대원, 이 두 선수들은 계속해서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이정엽 선수의 폼이 올라오지 않으면 강원FC가 승점을 따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 길을 돌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포항 스틸러스의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윤평국 골키퍼, 백후에는 심상민, 그랜트, 박찬용, 박승우, 중원에는 신진호, 이수빈, 김승대, 그리고 공격진에는 임상엽, 이광혁, 허용준입니다.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제 포항 팬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 닉네임이 실명인 것 같아서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지난 경기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셨던 분 상당히 좀 감사하고요. 4-2-3-1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신진호 선수가 지금까지는 좀 프리롤적인 성격으로 위아래 오가면서 플레이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4-3-3이라고 봤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보는 것보다도 팬이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어서는 팬분들의 어떤 피드백을 잘 받아들일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면서, 신진호 선수는 물론 2.5선 내지는 3선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4-2-3-1로 표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대 선수의 위치가 지금 보면 2선 정도로 보이는데, 사실 경기 중에는 계속해서 이 공격진의 4명의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승대, 허용준, 임상엽, 이광혁 모두 좋은 선수들이고 모두 클래스가 어느 정도 있는 K리그에서 상위급 자원들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전술들만으로도 포항은 세부 전술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수빈 선수의 폼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역시 포항 슬러스에게는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키플레이어 보겠습니다. 강원FC는 서민우입니다. 이제는 한 칸 더 위에서 뛰게 됐습니다. 강한 포항의 중원을 버텨내야 하는 서민우 선수가 되겠는데요. 신진호, 이수빈 이 두 선수만 해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 앞에 있는 포항 슬러스 4명의 공격수들은 계속해서 스위칭을 가져갑니다. 이것을 잘 막기 위해서는 백3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수비력을 보여줬던 서민우 선수가 얼마나 좋은 능력을 보여주면서 수비를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서민우 선수가 얼마나 신진호 선수와 이수빈 선수를 잘 버텨낼지 그것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신진호 선수는 강원의 중원을 본인의 활동량으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포항 공수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진호 선수가 얼마나 좋은 모습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포항이 좋은 경기를 할지도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포항의 경기는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수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9위,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4위가 되겠고요. 지난 시즌 전적은 없습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수원FC입니다. 지난 경기 너무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이 경기는 질 경기였고 결국은 졌다 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오른쪽 윙백의 신세계의 복귀는 분명히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바로 뛴 경기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상대가 포항이고 포항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신세계 선수가 김천상무를 상대로 또 경기를 하면 또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원FC는 신세계에게 기대를 좀 걸어야 할 것 같고요. 공격 라인업을 어떻게 짜야 할지는 계속해서 김도균 감독의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천상무는 완벽하게 분위기를 상승했습니다. 약체인 성남을 상대로 3대0 큰 승리를 가져가면서 김천상무 선수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왔을 것 같은데 수원FC를 상대로도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민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왼쪽에서 충분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진수 선수가 뛰지 않을 때에는 김경민 선수가 이 왼쪽에서 풀어주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김경민 선수를 계속해서 활용을 한다면 김천상무는 좋은 무기를 얻는 그런 셈이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휴식기 이전에 승리를 가져가면서 분위기를 좋게 가져갈 마지막 좋은 기회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라인업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FC 보겠습니다. 유현 골키퍼, 백스리에는 잭슨, 김건웅, 곽윤호, 윙백에는 황순민과 신세계, 중원에는 박주호, 니실라, 이승우, 투톱에는 라스와 김현입니다. 사실 김현이나 라스나 둘 중에 하나를 빼고 김승준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승우가 한 칸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절대적으로 김도균 감독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딱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 라인업이 지금까지 나온 라인업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았고 이러한 라인업에서 이승우에게 프리롤을 맡겼을 때 이승우 선수가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적 효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김도균 감독이 노리고 이승우 선수를 중앙 프리롤로 계속해서 출전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김천상무입니다. 김천상무는 구성현 골키퍼가 돌아왔고요. 백포에는 유인수, 정승현, 박지수, 강윤성, 중원에는 권혁규, 문지환, 이영재, 왼쪽부터 김경민, 조규성,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선수는 성남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면서 폼을 좀 올려놨고요. 그러면서 왼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경민, 그리고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권창훈 선수가 서게 되겠고, 전방에는 부동의 원톱 조규성 선수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김경민 선수가 왼쪽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영재 선수는 다시 한번 본인의 위치인 중앙 미드필더를 되찾게 됐는데 권혁규와 문지환이라는 좋은 투볼란치 앞에서 이영재 선수가 얼마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승현 선수가 복귀하면서 정승현, 박지수라는 K리그 정상급 센터백 조합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또 이 조합에서 얼마나 또 괜찮은 수비가 나올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정승현 선수가 복귀를 한 이후에 김천의 실점이 1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김천상무가 생각을 해볼 만한 좋은 점이 아닐까. 이 점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키플레이어, 양팀의 공격수들입니다. 먼저 라스인데요. 돌아온 수원FC의 스트라이커, 홈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사실 라스가 지금까지는 벨트비크 모드라는 평을 좀 많이 들었는데
라스가 살아나야 수원FC의 공격 역시 살아날 수 있고, 라스가 살아나기를 수원 팬들이나 김도균 감독이나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가 좀 더 살아나야 하는 수원FC가 되겠고, 김천의 경우 김천의 소년가장 이 경기만 끝나면 휴식입니다.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조규성 선수가 이 경기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한다면 득점 랭킹에도 좀 더 높이 올라가고 김천 상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김천 상무의 경기 프리뷰는 딱 이 정도까지만 하겠고요. 다음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넘어갑니다. 이 경기 4월 10일 4시 반에 열리는 경기고요. 지난 시즌에는 제주가 2승을 거뒀는데 이번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의 흐름이 워낙 좋고 현재 순위는 2위, 제주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5위가 됐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김동민의 퇴장 공백, 강민수가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는 오반석 선수와 강민수가 교체되면서 들어가긴 했지만 김동민 선수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제 퇴장 징계로 못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민수 선수가 포함된 백스리가 충분히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고사는 무고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꾸준히 득점 잘 해주고 있고 울산현대전 그리고 처음부터 가면 이제 성남전, 울산현대전 바로 지난 경기였던 대구와의 경기까지 계속해서 득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PK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사 선수의 어떤 공격력을 믿고 갈 만한 인천 유나이티드가 되겠고요. 이제는 정말 강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수원 삼성처럼 되지 않으려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여기서 좀 흐름을 살려주고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베테랑들의 체력 유지가 정말 중요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에게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휴식기는 상당히 담비와 같은 휴식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유나이티드 볼 텐데 울산현대에게 숙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실점을 했고 결국은 패배를 맞이했습니다. 남기일 감독과 제주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선수들의 집중력입니다. 사실 조금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제주 유나이티드인데 한 끗 한 끗씩 다른 선택을 하면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는 집중력을 조금 더 올려줘야겠고 제주 유나이티드가 우승 경쟁을 할 만한 강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는 꼭 승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상 라인업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인천은 김동원 골키퍼, 백스리에 데이브리지, 강민수, 오반석, 윙백에는 민경현과 김보섭, 중원에는 여름과 임영주, 이선에 김도혁과 아길라르, 톱에는 무고사입니다. 사실 처음에 김도혁 선수 내려와서 중원에서 좀 풀어주면서 왼쪽 윙으로 올라가고 아길라르 선수는 플레이메이킹 창의적으로 해주고 무거사 선수는 마무리를 하면 정말 완벽한 그림이 나오는 게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되겠고 그 과정에서 후방에서는 여름이 지키고 임영주가 롱패스를 뿌리고 오른쪽에 있는 김보섬은 또 침투를 하면서 코스트-코스트의 공격을 하고 이런 점이 지금까지는 잘 풀리면서 인천의 공격이 잘 맞아들어가고 있는데 제주를 상대로도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 유나이티드는 김동준 골키퍼, 백스리에 정훈, 이지솔, 김봉수, 윙백에는 정호재와 안현범, 중원에는 이창민과 최영준, 양쪽 윙에는 제르스와 링, 톱에는 주민규가 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인천에서는 김동민이 빠졌지만 제주에서는 김호규가 빠지게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지솔과 김봉수를 동시에 기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윙백에는 이제 안현범과 정호재가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재 선수가 사실 지난 경기에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안태현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정호재 선수가 회복을 해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원에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최근에 좀 거세기 때문에 윤빛가람보다는 최영준 선수를 기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톱에 있는 구자철이 한번 기용이 됐었는데 구자철 선수는 아마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휴식기 지나서 당분간은 좀 경기 출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플레이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키플레이어 인천 유나이티드는 무고사입니다. 별 말할 필요 없이 인천 유나이티드의 무고사는 인천 공격의 메인 플레이어이자 팀에서의 메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공격에서 무고사 선수가 중심에서 무게를 잘 잡아준다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가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휴식기를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제주에는 수비수 이지솔입니다.
주장 김호규 선수가 경고 누적 공백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서 이지수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는데 팬들에게 인상을 심어줄 기회가 다시 왔다는 점에서 이지수 선수가 얼마나 무고사를 중앙에서 잘 틀어막느냐가 제주 유나이티드 그리고 이지수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 유나이티드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이자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경기 FC서울과 수원삼성의 슈퍼매치입니다. FC서울의 현재 순위는 10위, 수원삼성의 현재 순위는 11위가 되겠고요. 지난 시즌에는 FC서울이 2승을 가져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FC서울과 수원삼성 모두 부상자가 있습니다. FC서울은 고요한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바라야 하고 수원삼성은 강현묵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데 바람과 다르게 두 선수 모두 조금은 아쉬운 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요한 선수는 특히 보자마자 아킬레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부상이 안 좋았는데 과연 고요한 선수가 얼마나 좀 더 회복을 잘해서 돌아오게 될지 기대 아닌 바람을 갖고 있고 FC서울의 이 이외의 관전 포인트를 보면 같은 선수이지만 다른 선수를 기용하면서 템포도 조금 더 달라졌고 후반전 들어서 특히 강원FC의 공격도 막아내면서 득점까지 기록하는 등 괜찮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슈퍼매치도 잡으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과연 안익수 감독의 FC서울이 얼마나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될지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할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원삼성 다행히 때맞춰 정승원이 돌아왔습니다. 부상에서도 돌아왔고 명예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정승원 선수가 얼마나 좋은 모습 보여주느냐도 수원삼성의 반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닝 선수의 득점이 안 터지면 수원삼성은 사실 김건희만 믿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형규 선수 상당히 어린 선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로닝 선수의 득점이 터지는 게 충분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텐데 그로닝 선수가 터지지 않는다면 수원삼성의 순위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라인업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FC서울은 비슷합니다. 포메이션은 또 비슷한데 양한빈 골키퍼, 백부에 김진야, 오스마르, 이한범, 윤종규, 중원에는 기성용, 팔루세비치, 한승규, 윙에는 나상호와 조영욱, 톱에는 김신진입니다. 아무래도 왼쪽에 이태석 선수 대신에 김진야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고 중원에는 빠진 고현 선수 대신에 임민혁 혹은 한승규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난 경기 득점을 기록했던 한승규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윙에 조영욱 선수가 들어가면서 톱에 김신진이 들어왔는데 김신진 선수가 22세 이하 자원이면서도 톱에서 충분히 포스트 플레이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안익수 감독이 조금 더 높게 사서 선발로 충분히 기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 삼성은 양형목 골키퍼, 백스리에는 불투이스, 이한도, 박대원, 윙백에는 이기재와 김태환, 중원에는 사리치, 김상준, 정승원, 투톱에는 김건희와 그루닝입니다. 더 말씀드릴 거 없이 수원 삼성은 그로닝이 살아나야 하고 정승원 선수가 중원에서 잘 풀어줘야 합니다. 사리치 선수가 후방에서 좀 더 침투 패스 혹은 창의력 있는 패스를 많이 넣어줘야겠고요. 민상기 선수가 좋은 모습으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한도, 박대원 혹은 이한도, 장호익의 백스리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은 불투이스 구성이고요. 키플레이어 보면 또 다른 제목을 붙여봤는데 경질빵입니다. 사실 안익수 감독도 현재 흐름이 좋지 않고 박건하 감독도 현재 흐름이 좋지 않고 이전의 슈퍼매치의 어떤 위상과는 다르게 두 팀이 12, 11입니다. 안익수 감독의 경우 서울이라면 지금보다는 올라와야 하고 이제는 플랜 B도 생각을 해야 하는 익수볼이라고 적어놨는데 우선은 선수를 바꿔봄으로써 플랜 B가 구성이 됐고 포메이션에서의 플랜 B는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았지만 선수들이 바뀌면서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 플랜 B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익수 감독은 그에 좀 더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고요. 박건하 감독은 팬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중원에서 최성근 선수 부상당했고 한석종 선수 폼 안 좋은 거 맞지만 그래도 중원에서의 새로운 전술이 필요한 수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박건하 감독이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줘야 경질당하지 않고 좋은 순위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부측으로 넘어가겠는데 사실 성남FC와 전북현대의 경기는 좀 쉽습니다. 성남FC 현재 흐름이 좋지 않고 전북현대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북현대 승리를 보고 있겠고요.
울산현대와 대구FC의 경기 역시 김영권 선수가 빠질 울산현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FC 현재 흐름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으로 강원FC와 포항슬러스인데 두 팀 모두 괜찮습니다. 강원FC 지난 경기도 아쉽긴 하겠지만 수비도 정말 탄탄하고요. 공격 역시 이정엽 선수를 제외하면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무승부를 거둘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원FC와 김천상무인데 수원FC가 지난 경기에서 흐름이 좋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김천상무가 무난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음으로 인천유나이티드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인데 아마도 전력상으로는 두 팀 무승부를 거둘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인천의 잔디가 이번에는 좀 변수가 될 텐데 제주유나이티드가 얼마나 적응을 잘 하면서 주민규 선수의 패스나 그러면서 뭐 링이나 제루스의 마무리가 얼마나 잘 돌아갈지 그것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FC서울과 수원삼성의 슈퍼매치인데 슈퍼매치 이번에는 FC서울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K리그1 8라운드 결과 확인했고 9라운드 프리뷰까지 해봤는데요. 이 경기가 이제 다 종료가 되면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휴식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9라운드 리뷰 대신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각 팀의 분석 또는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